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그러면 멤버 소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박사님,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 과장님,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는 없습니다. 네. 없는 사람을 불러내고 그래. 공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데이터홀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 들으실 수 있고 데이터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귀동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수시 후원은 저희가 촬영하는 타이밍이랑 송출되는 타이밍이 조금 계속 어긋나고 있어서 매번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언제든지 저희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최근에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 건 제가 다른 채널도 듣고 있는데 다른 채널은 몇백 원 단위의 후원, 최소 단위 후원 이상의 후원도 꽤 하시는 편인데 저희는 5,000원, 10,000원 막 이러죠. 다른 채널이라면 다른 방송이요? 네네네. 제가 보고 있는 여러 모니터링하고 있는 팟빵 채널들에서는 후원 계좌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 댓글 보는 데서. 근데 큰 단위로 있는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짧고 굵게 다들 통이 크신 분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들으시나 봐요. 제가 처음 후원 크게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음을 특별히 숫자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감사의 마음을 제가 꼭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홀릭과 함께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양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아니면 저희와 주제를 할 때 그냥 옆에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세 명이 말하고 있는 모습 정말 신기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조율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채널은 김 팀장님. 네, data홀릭4@gmail.com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꼭 데이터랑 깊은 관련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떻게든 연결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련을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시겠지만 데이터랑 관련된 게 사실 없어요. 없죠. 네, 요즘에는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일이 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사실 데이터 다루는 일이었는데 모르고 있었다에 가까울 거라서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일하는 얘기 하러 왔다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멤버 근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걱정은 근황을 열심히 챙기는 조 과장님 빼고 저랑 넘어가죠. 우리 시간도 없는데 안 궁금하잖아요. 네? 난 제일 힘들어 방송 준비하는데 근황이 맨날 생깁니까? 준비는 했습니까? 비가 많이 와요. 옷이 자꾸 젖고요. 집에 근황이 생겨네. 초파리가 너무 생겨가지고. 진짜? 네, 초파리 트랩을 사다가 놨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지 마트에 갔더니 온갖 초파리 관련된 상품을 앞에 다 꺼내놨더라고요. 지금이 딱 그 시즌인가 봐요. 벌레들이 창궐하는. 저희 집에 그 냥이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난리가 났어요. 온갖 군데 막 뛰어다니고 막 가구 위로 올라가고 잡으시느라고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사냥 본능이 초파리한테 발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저희는 마나님께서 초파리 이런 거 너무 싫어하셔서 집에 식충식물 2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식충식물이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그 햇볕 들어오는 데다가 놓으셨길래 아니 주방에다 놓으라고 왜 여기다 놓냐고. 주방에 있어야 더 많이 드시니까? 거기에 음식이 많은데. 그렇네. 네. 식충식물이 지금 아주 작은 애가 들어와서 아주 귀엽게 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그래. 이제 시작이시구나. 네, 이제 시작인데다가 제가 정신 없을 때 들어오셔갖고 아직은 제대로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도 한번 고려해봐야겠네요. 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큰 애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요 생기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엄청 효과적이진 않겠지 설마. 네. 아무튼 여기까지 근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 근황 얘기하니까 좋냐? 만족하냐? 이거 듣고 싶었어? 생각보다 근황이 나왔어요? 그러게 짜내니까 나오네. 아니 이게 부담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조 과장이 막 쪼잖아요. 근황 없냐? 이렇게. 그냥 왜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자리 없으면 까이는 겁니다. 못 먹기 싫으면 나오라고. 그치. 중요한 겁니다. 네, 조 과장이 오늘 왜 못 나왔는지 뭐 대강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대강 얘기해야 되는데 일이 좀 생기셨대요. 네, 사실 비 피해랑 관련된 문제가 회사에 좀 있어가지고 지금 복구하느라고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희가 감사하게 둘이서 뭘 더 감사하다 방송을 그러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가 안 하고 오늘도 역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분들께서 소개해 주실 주제는 좀 거창하게도 보안입니다. 뚜둥.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지금 두 분이 앞에서 엄청 얼어 계셔.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 각자 소개를 먼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야겠다. 제가 한글이를 모르잖아요. 네,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두 분입니다. 우연치 않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 회사에서 정보보안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양은효라고 하고요.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지금 진짜 얼음처럼 얼어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예, 좀 더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업계에서 약간 일하다가 이제는 데브옵스 쪽으로 일하고 있는 정초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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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금융권에 준하는 보안 인증 처리를 해야 돼서 그때 이제 일을 담당하셨던 두 분이고 저는 재무팀에 있으면서 재무팀도 그에 준하는 보안 비슷한 체계나 심사 관리 같은 걸 받았어야 돼서 그때 업무 협업을 같이 했던 두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안 쪽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 때 두 분이 생각이 나서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은효님 같은 경우는 그 보안 ISMS라고 하는 보안 인증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아님 같은 경우는 그때 보안 탐지 악성 공격 탐지 같은 거 하셨었죠, 맞나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서버 전체적으로 아키텍처적 보안도 약간 기술 보안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은 좀 다뤘습니다. 이 기술 보안 같이 이제 보안의 장르가 뭔가 이런 거서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두 분이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 하나 정도 일단 그 전에 박 네. 박사 지인이신 거잖아요. 제가 나오면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박 박사 이제 게스트를 모셔오면 박 박사랑 친하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다들 친하다고는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어설픈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야말로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친하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어 생각해 보면. 네. 일단 합격입니다. 아니 그래도 두 분이랑 그래도 회사 내에 있을 때는 더 가까운 편에 속해요. 그 다른 분들보다는 그때 있었던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가깝게 지낸 분들이에요. 네 생각에?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노코멘트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럼 간단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뭔지만 우선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ISMS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ISMS가 뭔지부터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이 같은 회사에 계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시죠? 네, 그러세요? 있어요. 그러면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같이 나가셔서 같이 가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따로 나오고 먼저 들어가고. 근데 또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어떻게 돼서 만나게 돼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두 분이 계획하고 같이 가신 건 아니에요? 계획하신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죠. 이 바닥도 좁다 이런 거군요. 여긴 진짜 좁다. 정말 좁네요. 네. 아까 설명하시던 거? 네. ISMS? 네네. ISMS는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각자는 다 아는 말인데 네. 기본적으로 그냥 보안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그 약간 테스트, 약간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 인증? 네. 네. 근데 이거를 했다고 해서 보안이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보안을 할 준비가 됐다고 약간 그런 수준에 맞춰졌다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일종의 검사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과하느냐를 보는 검사. 네. 통과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꾸준히 이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서 이제 내부에 맞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고 해야 이게 진정한 보안인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보안이 됐다고라고 보면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제로 레벨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이게 갖춰진 다음에 그다음 더 좋은 보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군요. 네네. 그런 일을 하신다. 네. 검사를 하는 일인가요, 그러면? 저는 내부 보안이 여기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채워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네. 이제 제안하고 네. 그런 그걸 검사로 온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라고 설명하고 소개해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구멍을 찾아서 메우고 네. 그다음에 테스트하러 온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건가요?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인증에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뭐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 대부분 기관이 있어요.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총 현재는 4개가 있는데 근데 잠시만요. 네. 소개 중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영어가 튀어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일단은 무슨 일 하시는지 먼저 듣는 게 낫겠다. 맞아. 요 질문을 주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네. 이 주제도 뒤에 한참 있어야 될 네.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일을 한다. 일단은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참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ISMS를 하시고 네, 그거 하시고 내부 뭐 절차나 보안 절차나 그런 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행으로 개인정보 쪽이랑 특허법, 금융법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챙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제가 저랑 같이 일하실 때도 그 일을 하셨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보안 쪽 관련된 일을 하는데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달해 주기에는 좋은 경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드렸고요. 다행히 이렇게 나와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친해졌으면 내가 볼 일이 없잖아. 그지? 네, 지금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초아님. 네. 네, 저는 데브옵스 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코드를 개발을 하면은 그거를 배포하는 CI/CD 파이프라인을 짜거나 이걸 오토메이션 시켜주거나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약간 코드 베이스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특히 예를 들면 금융에 관련된 거라면은 약간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망을 짜야 되는데 그런 아키텍처적인 부분도 같이 설계하고 뭐 방화벽도 보고 저희 회사가 보안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보안적인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네트워크가 인프라의 처음부터 끝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데브옵스 팀에 있는데 네트워크의 N자도 모르는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와 진짜. 그래서 다른 분이 좀 그래도 같이 하는 분이 계셔서 저는 다행인데 그런 아키텍처링 기술 보완을 하시다 보니 뭔가 그런 설계를 할 때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여지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잘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약간 돈이 오가는 시스템을 설계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던 일 기술 보완에 대해서 좀 더 일을 더 확장해서 하고 있다 정도로 저한테 들리네요. 그때도 보안팀이 개발팀이랑 같이 일을 했었죠. 제 기억에 좀 인프라나 아키텍처링 할 때 협업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보안팀이 아니고 그거를 데브옵스 팀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짜고짜 질문 먼저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 그렇게 사람들 보고 들어가는데 절차가 많은 거예요? 어딜 들어가는데? 아니 뭘 쓸라 그러면 팀장님 승인 받아야 돼. 어디 컴퓨터에 가상 컴퓨터라는 거 들어가야 돼. 거기서 뺄 수도 없어. 거기 컴퓨터도 이상해.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을 좀 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내 컴퓨터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안 된대. 그럼 회사 컴퓨터 해야 된대. 그래 회사 컴퓨터 뭐가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어. 회사 컴퓨터로 그래도 되냐? 그렇지도 않아. 회사 가서 해야 돼. 회사 네트워크에서 들어가서 해야 돼.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한대. 그러면은 뭐 나 알 설치하려니까 거기는 방화벽 해제 신청을 하래. 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뭘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 다 보안 때문이지 않습니까? 보안 나쁜 놈. 보안 일 하는 사람들 안정하고 보안 나쁜 놈이라고 해봤다. 야 그냥 말만 해보는 거다. 무섭다 지금 나도 막 이러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가? 못하게 하는 게 많은가? 그게 왜 그런 건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보안 쪽은 뭐 해킹 관련돼서도 나오고 이제 그죠. 뭔가 자료가 유출됐다는 얘기는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아까 말씀해준 것처럼 이게 한정돼 있지 않고 오픈이 되어 있다면
이게 보안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뚫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보안은 100% 다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돼 있다, 뭐 막혀 있다 이런 게 어떤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오픈되어 있다고 하면 뭐 길거리 가면 카페 같은 데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카페는 오픈돼 있다. 그치, 근데 저희 열려있지, 집 누구나 같은 데는 들어와도 다 되니까. 잠겨 있잖아요. 아.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뭔가 일어나는 부분을 오픈을 시켜 놓으면 저의 뭐 업무나 그런 게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그렇죠. 집에 들어오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누가 들어오는지 네. 다 리스트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 들어온 거 맞는지 확인하고, 네. 그 사람이 들어왔더라도 집안에서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지, 거실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따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빡세게는 아니고요. 그냥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거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뭐 볼일을 봤던 뭐 그런 것까지 다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왔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도 뭐 집에 와서 뭔가 물건이 파손되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들어왔을 때 파손됐다는 뭐 그런 그 기록 같은 걸 어떻게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추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들어갈 때마다 뭐지 출결 쓰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네. 그게 아주 최소한의 확인 절차 수준인 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코로나는 네네.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건 지금 네. 보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네. 다양한 방식으로 더 고도화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거인 것 같고.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네. 가이드 이 정도라면 최소한으로 준비가 됐어 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됐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ISMS 인증이다. 또 그렇진 않은가 보구나. ISMS의 진짜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 절차는. 왜냐면 절차는 또 다 회사마다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내부에 맞게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 절차도 간략하게 해도 될지 빡세게 해야 될지 그거는 뭐 다 다른 부분이라서. 그럼 회사의 그냥 의사결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안팀에서 절차를 5단계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우리 팀에서는 3단계만 할 거야. 그래도 인증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가? 그렇죠. 인증 자체는 없죠. 왜냐면 회사 내부에서 그 정도만 레벨을 해도 네. 보안이 된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되는. 어쨌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 저 회사 사이트 런칭하는데 제가 지금 보안 담당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팀 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팀인데 회사 레벨로 우리한테 가이드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 보고 보안팀 채용해 달라고 막 여기서 울적울적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구나라는 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ISMS 인증은 그렇다. 지금 이게 입장하는 걸 확인하는 절차, 권한 인증 관리, 접근 그렇죠. 관리라는 게 이제 어느 한 카테고리다. 그렇죠. 네. 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안이 뭐예요? 그거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아니 근데 않을까요?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치. 네. 그렇구나. 세 분은 지금 다 개발자시니까 막 날아가시는데 일단 저는 보안이 뭔지를 모르겠고 오케이. 그다음에 보안이 된 상태랑 안 된 상태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이 잘 돼 있을 때랑 안 됐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고 그럼 사용자한테는 그게 왜 필요하고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먼 나라 얘기 같으니까. 보안부터 설명해 주세요. 보안이 뭔가. 뭐 보안이란 건 어떻게 보안팀이 모든 회사 다 있진 않죠. 보안팀 다 있나요? 모든 회사에는 다 있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보안 보안은 일정량 보안은 준수를 하는데요. 그게 보안팀이 없을 뿐이지 이 보안을 관리하는 사 인사팀이 될지 뭐 개발자가 될지 누군가는 하고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뭐라는 거 일단 보안이라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보안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뭐 제 그 회사 내에서 뭔가 뭐 중요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외부에 노출 안 되게 막아버리는 게 보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되게 네, 막는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 사람은 봤을 수 있는데 제3자가 뭐 따로 볼 수 있게 못하게 막는다던가 그런 레벨을 통제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왜 안 했냐면 너무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약간 저희도 어려운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아니 만약에 뭐 초등학생이 저는 보안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보안이 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그렇게 거죠.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 그치. 그래도. 일단은 네.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게 유출되지 않게 지키는 거 이게 핵심인 건가요? 그렇죠.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IT적인 것들에 대해서 챙기는 것 물리적인 보안 당연히 네. 포함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있는 입장에서는 IT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지 않을까요? IT적인 거라면은 뭐가 될까? 데이터도 데이터도 데이터를 그렇고 뭐 지킨다. 소스 레벨도 당연히 필요한 일일 소스라면 거고. 코드, 네, 코드를 네. 유출되지 않게 한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자산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음. 보안은 저희 주변에서 누구나 다 보안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집 문 잠그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문 도어락 하는 것도 보안이고 아 그렇죠. 네. 계좌에 비밀번호 거는 것도 보안이고 네, 그렇게가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보안이구나. 네. 뭐 OTP를 사용하는 것도 보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안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보안이 어떤 거지? 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중요한 걸 지키는 행위가 보안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회사 레벨에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고도화된 기술들 아니면은 방법론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회사에서 그거를 도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하는 게 보안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힘든 비밀번호 만들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힘든 어려운 거. 어려운 비밀번호. 막 이상한 거 조합해서 쓰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갑자기 화가 나는데. 한 개마다 바꾸라고 그러고. 나도 기억 못하는 비밀번호를 자꾸 만들려고 시키니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이슈가 있어서 비밀번호 만드는 게 이제 왜냐면 비밀번호를 많이 바꾸고 어렵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보안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좀 많아져서 네네네. 어렵게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더 더 어렵게 하고 다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외울 수가 없어요. 못 외우죠. 네. 그러다 그러니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모장에 기록해놨다가 바로 그거예요. 그 메모장을 이제 통으로 잃어버리는. 아니 모니터에 붙여놔 그래서 포스트잇에 어. 아니면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다가 해놓는다든가. 아니 그러면 그 비밀번호 뭐하러 지정해? 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좀. 아 전체적으로. 예, 뭐 특수 문자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좀 너프하게 뭐 숫자나 문자로만 할 수 있고 뭐 변경 주기를 좀 넓게 한다든가.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발표된 건 없고. 사람이 좀 하고 있어요. 외울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보안 조치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그렇지만 그게 더 어려워져서 더 네. 다른 방법으로 노출되기 쉬운 방법들이 터져 나오는 것보다는 네네. 그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레벨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 아 그래서 좀 바꿔가려는 추세가 좀 강한 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바뀌지는 않았다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3개월마다 비밀번호 바꾸는 건 변하지 않았다.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건. 아 이게 법이에요? 네. 그 조합하는 게요? 네. 뭐 보안법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개인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자체에 네. 이렇게 해라. 3개월마다 아, 바꾸라고 있어요. 해라. 그게 고시에 나와 있어요. 법 아래 이제 고시 쪽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명시. 그렇게 안 하면 처벌을 받아요? 벌금을 내나요? 그게 뭐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마 나중에 뭔가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때 이제 올 수도 있죠. 너네가 준비 안 해놔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렇죠. 이렇게 책임 소재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나중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재미가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아닌 건 아닌 거군요. 네. 그렇군요. 네.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권고사항 같은 게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 소재를 챙기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터진 거야.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든지 네. 아니면 안 지켰으면 야이씨 너네 법도 안 지켰으니까 당연히 이러는 거지. 뭐 이런라든지 이런 입장이 생길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현재까지는 이제 법에서 이제 고시까지 내려와서 얘기가 나오니까 다 준수해야 되는 상황인.
조금 옛날에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뭐 누출되고 이런 것들도 그런 네. 법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무슨 그것 때문에 뭐 인사 발령이 나거나 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거나 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권에서는 이게 노출이 된 게 외부에서 이게 들어와서 뭐 누출된 것보다 내부 직원 때문에 유출된 경우가 좀 되게 커요. 팔아먹어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뉴스에 수 많이 있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팔아먹은 경우도 있고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일정량 돈 받고 팔아 넘긴 경우도 있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고객이 뭐 1,000원을 입금하면 네. 10원씩 자기 통장으로 보내는 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예전에. 그러면 이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은 10원이 엄청난 그 금액이 되잖아요. 아 이거 들었던 것 같아. 네, 이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금융권에 지금 이 합산 계산할 때 이슈가 뭐가 있냐면 그 반올림 처리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올림 처리를 하면 0.3원 같은 게 없어지는 거야. 떼야 되거나 이래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돈만큼만 자기 계좌로 다 모으면 사람들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니까 그 돈이 자기 돈이 이만해지는 거죠. 맞아요, 들었던 맞아요. 것 같다, 맞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런 뭐 여러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비밀번호 조합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는데 이게 점점 더 복잡한 번호를 만들려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복잡해지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복잡해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랑 문자로 합산이 되면 경우의 수가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복호화할 수 있어요. 무한 대입을 해서. 네. 네. 그러면 숫자랑 문자로만 이루어진 거는 금방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아이디만 알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무작위로 넣어가지고 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한 3-4번 틀리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불락이 그래서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아놓은 거. 그것 때문에 맞거든요. 권고로 막아놓은 네,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숫자랑 문자만 갖고 특수문자 없이 네. 하라고 해도 3-4번 만에 랜덤하게 해가지고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차피 그 레벨에서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특수문자까지 조합하라고 하면 어떤 더 좋아지는 뭔가가 있는 건지. 이게 문자랑 숫자랑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이거를 약간 경우의 수보다는 뭔가 알아낼 수 있게 쉽게 변형되는 시기가 와요. 어떻게 보면.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기가 온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비밀번호를 갖고 있는 DB를 제가 몰래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뺐어요. 그러면 굳이 로그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DB에 저장된 거는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암호화돼 있죠. 비밀번호를 그렇죠?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걔를 암호화해놨지. 암호화가 뭔지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네. 앞에 한 시간 할 게 그래서 많구나. 이 암호화를 이제 평문으로 돼 있는 문자랑 숫자로 된 거를 대입을 무한 대입을 하면 이 암호화가 언젠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이 예.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장면은 제가 뭐 크롬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장면인데 네. 여기에 내가 입력을 막 여러 번 바꿔가면서 한 이런 상황이 아니고 네. DB를 통째로 뜯어왔는데 네.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통째로 다 풀어버리고 싶어하는 어떤 해커가 있을 경우에 네. 그때는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훨씬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군요. 네. 그 상황이 전혀 다르네요. 세 번으로 로그인하는 걸 막는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러프한 쉬운 상황에서의 비밀번호 보안인 거니까 거기서 끊기는 게 맞는 그거는 건데. 크게 문제가 아닌 거군요. 그죠, 이 그죠, 레벨에서는. 근데 그것도 음. 문제가 되는 게 뭐 5번 틀리면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사이트가 그렇게 막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정책이 근데- 다르고 하면. 근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쪽 뚫리면 그렇지, 다른 다 사이트 다 뚫리는 뚫리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 다르게 해주는 네. 게 좋은 거군요. 그죠. 근데 복잡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경우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랑 숫자를 조합하면 경우에서 얼마 안 나오는데 특수문자까지 조합하면 경우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곱하기가 그래서 되니까. 유추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런 게 목적이고 그리고 로그인 횟수 제한은 그거랑 약간 별개로 이제 그것도 약간 해커가 그 시도하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아놓는 거거든요. 최대한 어렵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비밀번호 틀리면 15분 뒤에 다시 하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 그것도 맥락이에요. 네.
또 한 단계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고 더 느리게 만드는 더 거고 느리고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활동하는 사람의 계속 발목을 잡는 일인 거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완벽한 보안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한을 걸어두는 거라고 보시면 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점점 많아지는 거군요. 이제는 이거 안 돼요. 이거 여기서만 들어오세요. 요런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장치를 걸어두고 또 저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장치를 추가하고 이렇게 장치가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네. 현관문에 계속 이렇게 자물쇠가 추가가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관문에 자물쇠 추가해 놓고 중문 달고 중문에 자물쇠 추가하고. 그 정도 레벨. 그 정도 레벨이다. 어차피 자물쇠 문 하나에 닫아는 건 문 뜯은 거 아니니까. 그치. 그 문 자물쇠가 5개 달려 있으면 걔는 한 덩어리니까 레이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 레이어로 보완이 돼야지. 그러네. 문에 구멍 뚫으면 끝나버리니까. 그치. 중문 더 다는 거지. 그런 일이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패스워드가 특수 문자가 되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취약하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나오는 이유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맨 끝에 특수 문자만 느낌표로 했다가 그러니까 골뱅이로 했다가 샵으로 했다가 어차피 이러다 보니까 패턴이 더 단순해질 수 있는 거지. 어려워서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한 글자만 바꾸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취약하다. 없다. 네,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죠. 다 그럴 것 같아. 그 중간에 몇 번째 별 넣는지 뭐 샵 넣는지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비밀번호 98%가 맨 뒤가 느낌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난 얘기 안 했어. 유치하려고 하지 마. 과연 내가 단순하게 느낌표일 것 같아? 영우하고 뭐 아니 우하고 생년월일 넣고 느낌표일 이런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 그만 얘기하자. 그런 걸 많이 하지 뭐. 그리고 뭐 제가 저 전에 있을 때는 이제 저 군대 있을 때 행정병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비밀번호일 것 같아요. 1Q2W32 1QAZ2WSX32D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핑하기 쉬운 거. 네. 그런 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 위치 따라가는 거죠. 예, 맞아요. 1234 2W QWE야 이런 거. 이거를 그렇게 한번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뭐 이 정도 많이 쓰는 비밀번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온갖 곳이 풀려 나가고 있다 지금. 다 접속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투팩터 인증, 그러니까 투팩터라고 하면 OTP라 지금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OTP 카드 갖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비밀번호를 같이 싱크하고 있어서 그걸 체크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도 가장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2차 인증 뭐 이런 건가요? 2차 인증. 네네. OTP 같은 것도 인증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몇 번 뚫린 적도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거 뚫려요? 이거 어떻게 뚫려요? OTP 서버를 뚫어버리면 서버 그러면 할 그 수가 번호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러네. 아니면 OTP 자체 서비스를 저희가 뭐 핸드폰으로 하던 거 하는데 네네. 그걸 가운데서 핸드폰을 캡처를 해버리면 음. 빼오게 되면은 그게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보다 제가 빨리 입력하면 제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초기에는 몇 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사건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들은 OTP 인증 서비스들이 있어 하거든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톡엔 왜 없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PC 카톡에만 있고 그 휴대폰 카톡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저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랑 또 뭐지 하나 더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였나 3개 정도는 OTP 걸어놓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제가 맘 먹고 제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서비스들이어서 그거 뚫리면 그냥 내 인생이 뚫리는 느낌이야.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OTP 얘기하니까 왜 결제 사이트 중에 어떤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인증을 뭐 공인인증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최근에는 뭐 무슨 페이 이런 서비스 보면 한번 등록해 놓으면 그냥 번호만 눌러도 결제가 되잖아요. 네. 뭐 네이버 페이나 이런 거. 네. 그죠? 그러면 지금 그냥 생각하기에는 되게 OTP를 쓰는 것에 비해서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냥 그렇게 두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죠? 그게 막 명확하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게 더 네. 좋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공인인증서 같이 뭔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간편하고 빠른 약간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핀 번호로만 우선 결제가 되는데 그게 한정돼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핀 번호로만 결제가 안 되고 막 그런 금액의 식의 제한이 있다.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옛날에도 그렇게 해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보안 두 분을 보안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제 생각에 주제가 뭐였었냐면 그래서 보안을 세게 할수록 편의성이 떨어져요. 네. 그렇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용자 불편해져. 입장에서는 네. 이런저런 걸 시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자물쇠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걸 세 개가 걸려 있어갖고 세 개를 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안이 좋아지겠다고 생각하겠지. 왜냐하면 세 개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그거에 대한 보안 그 대비나 안정성이 한 개나 세 개나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그러면 한 개인 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서비스 설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보안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일정 부분 편리함을 추구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페이들이. 그러지 그렇게 않나요? 되겠죠? 네,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똑같이 안전한데 쉬워졌구나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편의성이 더 중요시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의성을 하는데 또 옛날하고 비교하면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보안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보안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적인 보안 아. 대비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사용자 쪽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열면서 편의성을 올리고 대신 회사 쪽에선 다른 대비들이 되고 있다. 그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의 어떤 설비들이 더 그렇죠. 탄탄해진 거기 때문에 네. 옛날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보안이란 무엇인가 보다는 보안은 어떤 장르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질문 드리려고 계속 벼르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만 30분 얘기했네요. 근데 이게 워낙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번 신경 쓰면서 체감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있는 네. 거죠. 인증하고 뭐 로그인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위에다가 나 이거 쓸게요 사용 신청하고 그런 것도 되게 다 회사 내에서는 까다롭게 돼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네네. 방화벽 열어주세요. 이거 시스템 접근할 수 있게 접근 권한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보안 활동일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보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안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좀 뒤에 전에 여쭤봤던 건 뭐예요? 비밀번호 보안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분야가 비밀번호 있나요? 보안은 어떻게 보면 관리랑 기술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와 기술. 예, 보안은 관리, 기술, 물리로 이렇게 세 개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수한 보안 활동이 있는데 거기 중에 패스워드는 좀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 기술, 물리. 네. 대표적으로 각각 뭐가 있는지 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절차, 그게 절차. 관리, 그게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뭐 패스워드를 뭐 3개월마다 바꿔라, 뭐 기를 이렇게 무조건 뭐 바꿔야 된다라고 그냥 적용해 버리는 어떤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가요? 네. 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나왔겠지만 접근 통제. 접근 통제.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관문에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다던가 이게 물리 보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물성이 있는 네. 경비인가요? 경비도 경비가 될 수도 보안이겠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주로 보안이라 그러면 관리랑 기술에 집중하는 건가요? 보안 전문가라고 하면? 물리까지도 포함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네네. 오 그렇구나. 그때 서버실을 막는다 뭐 이런 건가? 네. 서버실에 못 들어가게? 서버실에 맞게 지문 인식이 대부분 다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런 것도 기본으로 돼 관리하시는 있고, 거구나. 네. 그리고 서버에 누가 출입했는지 다 기록을 해놔요. 세콤이 다 해주는 게 아니군요. 가입하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이 일할 때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게 감사 기록 관리였어요. 감사 기록 관리 그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 기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감사를 한 것을 기록한 건가요? 감사할 수 있도록 대비되는 기록들을 남겨놔요. 아 감사 대비를 위한 기록들. 감사 대비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여기 왔어요. 누가 여기서 뭐 했어요. 누가 언제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는 걸 감사 기록이라고 감사 로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나중에 감사하러 내려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 거군요. 그럼 이걸 보고 그게 기록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절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잘 준비해놨는가?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추적할 수 있게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추적할 수 있게 네. 문제가 발생한 소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되면 유출된 기록들이라는 거는 이제 내부 직원의 활동들은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검출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대비할 수 있다인 거고 감사 인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체크하는데 제가 볼 때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감사 기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리보안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리보안이 아까 누가 왔어, 누가 나갔어라는 건데 그거를 다 확인하게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경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출입증을 찍게 돼 있는데 네. 출입증이라는 게 누가 언제 들어갔습니다라는 걸 기록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언제 나갔습니다라는 걸 기록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이 감사 기록인 거죠. 누가 들어갔다가 사건이 터졌는데 누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후보라는 거는 명수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록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두 분이 되게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안 척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그래도 좀 더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좋겠어갖고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금고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금고 안에 귀중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금고 자체 비밀번호 같은 거 그건 물리보안이겠죠. 금고를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냐. 근데 금고를 열고 닫을 때마다 기록을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언제 뭘 꺼냈는지 다시 갖다 놨는지 기록해야 되니까 사고가 나면 그거를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이제 감사 기록이 되겠죠. 나중에 감사할 때 이걸 인증하는 거죠. 우리 메일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했다. 그 기록을 본다면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본다면 누군지 추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고 나면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열어본 건 누구야?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군요. 그 기록이 있어야.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주기별로. 잘 기록을 해놨는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보통 나중에 몰아서 가라로 하지 않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요? 쭉 시키잖아요. 누가 한 명 날 잡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짬 제일 낮은 애가 서가지고 밤에 몰래 남아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또 있네. 군대 있을 때 다 해봤잖아요. 군대는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맞아. 예. 아니 저는 비슷한 생각이 난 게 저는 이제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말요? 출동을 훈련을 해요. 근데 매번 실제로 훈련을 나가는 게 아니라 기록만 남기는 그런 짓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경찰서 어디입니까? 얘기할 수 없는데 원래는 뭐 몇 시에 출발해서 뭐 몇 분 안에 집결하고 이런 걸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해보고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기록만 남기는 거지. 관성이 붙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되게 옛날 얘기야 이거는. 진짜 해킹을 당했을 때 이제 진짜 추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네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찾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3가지 정도 장르가 지금 있다고 물리보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기술보안? 기술보안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게 대표적인 얘기는 대표적인 거 기술보안. 예시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시는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가는 트래픽이 다 방화벽을 통해서 나가요. 트래픽의 방화벽을 통해서 나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한국어지만 못 알아듣겠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이제 어떤 사이트 접속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안 들어가진다. 차단되고 이럴 때 있을 그럴 때 텐데. 많죠. 구글 안 들어가지고 구글 그쵸. 드라이브 안 들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방화벽에서 한번 필터를 거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해라.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는 내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회사에 정보를 업로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통제해주는 게 LCL을 걸어주는 게 방화벽이고 이제 방화벽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한번 관문이 있는 거군요. 관문.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정책도 업데이트하고 그런 일이 약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화벽. 맞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전에 회사는 좀 유난한 편? 대기업이 아닌데 유난하게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레벨의 네트워크도 다 보안을 챙겼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와이파이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종류의 와이파이에 접근할 권한을 나눠서 관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기술 보안의 일종인가요? 기술 보안의 일종이고 그게 약간 관리 보안에서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리 보안에서 이렇게 정책을 정해놓으면 네네네. 기술 보안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거죠. 아, 그렇게 나눠서 접근할 수 있도록 뭐지? 장치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는 부분. 실제 일하는 부분. 어플리케이션 동작하게 만들고 와이파이를 3개 설치하고 여기에 아이디 누가면 뭐 동작할 수 있게 해두세요 같은 걸 세팅하는 게 기술 보안. 네네. 근데 그 와이파이를 3개로 나눠서 그거에 대한 접근 통제 이 3단위로 하자라는 건 정책 단위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정책이 아까 무슨 보안이었죠? 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술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방화벽이라는 장비를 만들기까지 기술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솔루션을 삽니다. 그 보안 업체들한테 솔루션을 사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사서 장착 이런 건가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지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프트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서버 단위 될 거예요. 아,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보안 장비가. 오. 그런 걸 사다가 우리 회사에 맞게 적용하는 거 이런 일인 건가요? 그렇죠. 적용하기도 하고 방화벽이 사무실 네트워크에도 있지만 서버 앞단에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서버 앞단에 있을 때는 좀 더 다를 거니까 룰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겠죠. 이제 그런 거 설정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 보안. 그다음에 그 관리 보안이 그럼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관리 보안이라는 건 뭐죠? 관리 보안이 이게 뭔가 진행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결론을 짓고 하잖아요. 그 계획이 관리 보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네. 프로세스 이런 거 네.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관리 보안을 해놓으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술이 이제 수행을 하고 물리랑 기술을 수행을 하고 설계 같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이게 먼저 보시면 나오고 그거에 맞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네. 설계네, 설계. 네, 맞아요. 매니징 뭐 이런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관리 보안 하는 분들이 보통 직급이 높은 건가요? 높을 수도 있고요. 경력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꼭 좀- 상하 개념은 아닌 거군요. 네네. 하긴 뭐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네. 관리는 간단하더라도. 계획은 맨 처음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거는 언제든지 수행을 하면서 변경될 수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획은 풀렸냐? 계획은 A를 계획을 세웠는데 뭐 수행을 하면서 A, B, C가 되면 결과가 A, B, C가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계획과 달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면 계획해놨지만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네. 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ISMS라는 것이 이 관리 보안에 해당하는 건가요?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다 네, 관리, 기술, 물리 다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걸 다 검사하는 거군요. 네. 다 잘 돼 있나?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 많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봤던 것 중에 놀랐던 게 문서대로 돼 있는가를 체크하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했나? 네, 그러니까 문서가 잘 필요한 만큼 구비되어 있는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서대로 수행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야씨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너무 일이 많던데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도망쳤는데 지금 회사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요? 나 혼자 하고 있어 지금. 참. 그러면 이제 뭐 관리, 기술, 물리보안이라는 큰 덩어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 진짜? 그렇죠. 아니 근데 보안을 당하는 건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모르고 당하는 거잖아요. 음. 내가 보안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걸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인프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거니까. 아 맞네. 저도 사실 지난 회사 경험이 없었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 유일하게 체감하는 게 비밀번호인 거지. 로그인할 때 아니면 뭐 어디 회사 들어갈 때 카드 찍는 거라든가. 예. 아니면 또 최근에는 이 카메라에 테이프 붙이게 시키는 것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정도 체감하는 거. 그럼 이제 보통 다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머니에는 USB 꺼내세요, 뭐 이런 거. 따로 보관해 놓으세요, 뭐 이런 거. 그치 맞아. 그런 게 다 관리 보안에서 나온 거죠. 관리본에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물리보안에서 이제 수행하는 일종이겠네요. 네.
스티커 붙이라고 관리부관이 시켰네. 그 뭐 잘못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필요해서 하는 일이겠죠. 특히 뭐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되게 중요하게 그런 거 관리하시더라고요. 제 노트북에 있는 이런 카메라도 다 붙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노트북에 콘센트나 USB가 들어가는 곳은 테이프로 다 막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록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하려고. 근데 저는 좀 그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테이프를 붙여놓고 테이프를 뜯으면은 뜯은 흔적이 남게 이런 장치인 거잖아요. 사람 네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똑같은 디자인의 테이프를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가면 그만 아니에요? 두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네. 왜냐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네, 회사마다 모든 실이 다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른다. 지금 방금 말한 테이프를 실이라고 하는 거죠? 실. 네. 보안실이라고 대충 부르긴 하는데. 보안실. 네. 네. 근데 그거를 아마 붙이고 떼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자국이 희한하게 자국이 남죠. 남죠. 네. 그게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걸 뭐 누가 만드니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정 회사만 계속 다니고 보면은 그거는 만들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아니 제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네. 이렇게 시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테이프 딱 가지고 네. 주머니에 넣어서 네. 중국의 업체에다가 맡긴 다음에 네. 두 번째 방문할 때 롤 하나 주머니 넣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뜯어서 촬영하고 다 복사하면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탁 붙이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게 이제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록. 입출입 기록을 없애진 못하니까 뭔가 유출이 됐다라는 사실 갖다가 그러니까 걸리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입구를 들어갈 때 몸만 들어가고 아마 여기 모든 걸 공항처럼 뭔가 이렇게 짐을 놔두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난 USB를 갖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모든 그런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어놓으면 되니까. 어떤 물건이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걸 다 네.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못 가져가게 차단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차단은 한다고 보시면. 저도 어디 들어갈 때는 노트북도 사전 신청했었어야 되고 USB는 안 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네. 전에 제가 그 어디 공장에 면접 보러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외장 하드가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노트북에. 네. 몰랐어요. 다 내놓으라 그래갖고 꺼냈는데 전 여기 가방을 꺼냈으니까. 근데 외장 하드를 제가 상시 그냥 들고 다녔던 거라서 저도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아저씨들이 들어갈 땐 뭐라고 안 했어. 나올 때 문제가 된 거예요. 못 가져간대. 근데 거기 들어있는 내 과제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했어? 아니 나중에 택배로 보내줬어요. 거기서. 그거를 다 검사하고 확인을 하고 확인 검사하고 나가도 된다고 확인이 돼서 보내줬어요. 그 안에 내용을 다 보시고 나서 그랬겠죠. 그래갖고 그때 아니 들어갈 때 막아서 나보고 데뷔하게 하지 그걸 못 가져가게 막았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못 보셨나 보지. 나올 때도 어떻게 보셔갖고. 아니면 그때 이제 직원이 한번 교체가 된 거지. 앞에 사람이 잘못된 거구나. 교대하신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됐어요. 어떻게 됐는데요? 아니 1부 끊어야 됐다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보안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는 대강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주 개략적인 지도는 우리 다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김 팀장님 그러면 지금 벌써 소감 한마디를 하셨지만 다시 한마디를 좀 장황하게 틀을 갖춰서 해주신다면. 일단은 괜히 시비만 거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맞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들은 많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도 지금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알고 있던 것도 그냥 겉에서 보던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얘기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제 현업에서 일하는 것들뿐만 아니고 오히려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다 어려운 일인데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다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김 팀장이 계속 저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제가 계속 대답하려고 해서 다음 시간은 좀 열심히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오늘 방송하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중요한 건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소감 두 번 좀 말해줘야 돼요. 네. 먼저 와 한글이 좀 진짜 어색하다.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은효. 네. 네. 은효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뭐 긴장이 넘치신 것 같던데 아직도. 네. 네. 아직도 긴장이 많이 다 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긴장된 상태이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럴 것 저는. 같아요. 네. 뭐 따로 물어보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보안에 알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보통 싫어하죠. 알려고 하는 건 네. 없고 그냥 네. 싫어하기만 네. 하지. 보안 팀이 또 이렇게. 하지 말래 또 막 이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 좋은 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네요. 네. 그러면 투아님 오늘 어떠신가요? 저도 긴장을 좀 오늘 많이 한 것 같은데 뭐랄까. 평소에 어떻게 대한 거야? 왜 이렇게 긴장하셔? 아니 요 환경에 대한 긴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투아님 근데 제가 평소에 보시는 거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것도 노코멘트로. 뭘 노코멘트야. 네가 본 게 다가 아니야, 박사. 아까 안 친하다고. 네네 긴장을 좀 하셨는데. 근데 뭐랄까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뭔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데 좀 뭐랄까 사실 되게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직원들한테도 뭔가 위험에 노출 안 되게 되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인데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 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미움을 받으시나요? 지금 회사에서는 미움을 받는다고 느끼세요, 평소에? 아니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저 회사는. 미움을 지금은 받는 건 아니고요. 요청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네가 만들어. 네. 네,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서 요청 곧 해라군요. 그러니까 저기도 계속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 네. 여러 가지 기반이 그러다 네. 보니까 보안 기반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보면 끝까지 다 해본다고 나쁘게 말하면 일이 많다지 뭐. 근데 이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설명도 다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해를 하는 관계를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일 하는지 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해도가 좀 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게 김 팀장이 보안을 좀 사람들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잘 몰라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 분을 이렇게 섭외하게 되었는데 오늘 앞에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뒤에 2부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들, 실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건 이런 것 때문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거다 같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